네, 오늘은 글쎄요, 어떻게 소개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유경화라는 이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유경화 교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워낙 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어떻게 소개하나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철연금과 장구를 연주하는 연주자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후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요건 알면서 얘기를 안 했냐면 원래 또 전공이 있으셨어요. 네. 그죠? 원래 그 학부에서는 이제 검은고 전공을 했고 네네. 또 아쟁 연주를 했던 저는 기억이 더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 있어요. 아니요, 아쟁 검은고, 아쟁 가야금 이런 악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제 학습을 위해서 했었던 거고, 사실은 어렸을 때 4살 때부터 전통무용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검은고, 철연금, 타악 이렇게. 예. 네. 그리고 항상 그 어떤 타악에 굉장히 예쁘게 꽹과리를 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그건 작업을 우리가 같이 한 많이 것이 했죠. 많아서 예. 윤선 선생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거고 아주 오래전 얘기 벌써 20년, 30년 전 30년쯤 됐죠. 예. 전 얘기여서 아마 모르시는 분 많을 테고요. 지금은 이제 철연금 연주자로 많이 활동을 기억하고 계시리라. 지금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제 타악을 맡고 계시고 예. 타악이라 하면 뭐 장구를 비롯해서 굉장히 여러 악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통음악에서 거의 99.9%가 장단이 그러니까 들어가는 음악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 전통음악에서 그 장단을 구현해내는 악기들이 뭐 북, 장구, 꽹과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장구라고 하는 악기가 가장 대표적인 악기죠. 그래서 지금은 대표적으로는 장구 연주자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 옛날 생각을 해보면은 뭐 전공 이제 타악을 전공하기 뭐 전공을 글쎄 어느 시점이라고 말하기 참 애매하겠지만 굉장히 타악을 이렇게 즐겨 치시고 사실 이게 우리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한 가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잘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딱 타악을 전공이라고 이제 전공으로 가야겠다라고 했던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4살 때 전통 무용을 하면서 뭐 장고무, 오고무 하면서 전통 리듬에 대한 건 아주 좀 조기 교육 부모님 덕에 조기 교육을 해왔던 터였고요. 제가 국립국악고등학교에서 공부할 땐 타악 전공이 없었어요. 검은고 전공이었고 그때 우연하게 작고 하셨지만 그 명인 김용배 선생님이 특별반을 만드셔가지고 저희 이제 국악고등학교의 학생들 몇 명이 이제 김용배 선생님으로부터 타악을 사사받게 됐죠.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검은고라고 하는 악기는 굉장히 선비들을 대변하는 악기이고 굉장히 그 감정이나 감성을 좀 자제하고 관념적인 음악이 굉장히 대표적인 악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음악 틀에서 악기를 학습했을 때랑 다르게 타악을 잡았을 때는 엄청난 그 우리 음악 안에 내재된 말하자면 뭐 사자성어로는 가미수통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어떤 흥겨움의 자체가 연주자로부터 흥이 드러나고 이 감각이나 흥겨움이 바로 다른 사람과 전해져서 통한다라는 그게 사실은 저희 전통음악의 에너지고 힘이라는 거를 저는 타악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매료됐었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쭉 타악을 여러 장르별로 이제 학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타악과 연관해서 동해안변 식구 장단을 여자로서는 특히 이렇게 어떤 제도권의 학습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처음 공부를 했었죠. 맞아요. 아마 산 증인이실 거예요. 우리 윤 선생님이랑 함께 그 서울대학교 86학번 우리 동기죠. 학번 얘기가 나면 나이가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편집 부탁드리고요. 그 시절에 사실은 뭐 각 대학에 타악 전공도 없었고 사물놀이라고 하는 음악을 배워서 굉장히 무대에서 다양하게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 시절이었어요. 때였어요. 나름 이제 리듬에 관한 내가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우연하게 서울대 그 필드웍
그 강릉 단호 필드웍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이제 가면은 막걸리도 먹고 같이 갔었을 거야, 같이 아마. 가면 재밌다라고 이제 예. 그때 당시 또 돌아가셨지만 오영록 네, 교수님께서 맞아요. 함께 예. 이제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갈 때 이제 저도 묻어간 거였는데 그때 너무 충격이었죠. 그 나름 사물놀이나 이런 걸 들으면 막 악보로도 바로 적을 수 됐죠. 있는 예, 정도의 예. 이제 자신감으로 내려갔는데 제가 첫 박을 모르겠는 거죠. 첫 박조차 네. 몇 분의 몇 박자인지도 모르겠는 예. 거죠. 그래서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 음악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휴학을 하고 네. 이제 정말 그 무당들이 계시는 계시는 곳으로. 강릉으로 보따리를 싸들고 내려갔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윤 선생님도 그랬고 지금 뭐 이용식 선생님도 그러고 다들 그 이제, 시절 유경아 무당 됐다, 신내 네, 됐다 막 그래서 얘기들이 이제 한참 우스갯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시절에 휴학을 하고 내려가서 공부를 했었고 1년 동안 제가 아시겠지만 그 무녀들이나 활행이들의 성격이나 이런 게 누구를 가르쳐 보지도 않았고 그들만의 세계가 너무 짙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거의 1년여를 쫓아다니면서 배울 수 있었던 거는 징박 정도밖에 안 해요. 첫 박이 어디고 이게 몇 분의 몇 박자고 어떤 구조다까지밖에 모르겠는 거죠. 가서 공부하는데도 안 네, 돼요, 파악이. 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는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그 시절 30년 전에는 그게 정말 내가 처음이었고 굉장히 어렵게 공부했던 그것이 그리고 남들은 좀 비웃음거리도 됐어요. 무슨 구두 그때 당시 왜 서울대 학풍은 예. 민소각은 한만영 선생님께서 설거지물이라 그래서 민소각 자체에 대한 이제 안 좋은 감정들을 갖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민소각 중에서도 구두막을 무속을 한다고 하니 뭐 사람들에는 되게 좀 특이한 현상이었죠. 좋게는 특이한 거였고 나쁘게는 뭐래 저거 뭐지라고 했었을 거예요. 예. 근데 30년 지난 지금의 모든 대학 그리고 지금 국악계의 음악의 작품의 형태들을 봤을 때 이게 있죠. 맞습니다. 구두막이 장단 특히. 구두막이 그 안에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고 커리큘럼상으로도 다 뭐 한예종 서울대 뭐 동해안 별신굿이 가장 중심에 있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1년 동안 징박을 배웠던 학습이 지금 저의 후학들에게는 6개월 만에 한 장단을 오롯이 다 배울 수 있는 그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나름 되게 보람도 있고, 그렇네요. 예, 그러한 고생들이 헛되진 않았구나. 그리고 나한테 굉장히 훌륭한 음악으로 보였던 것이 정말 귀한 것이었구나라는 그런 고마운 생각을 하죠. 네, 참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뭐 다 계획을 하고 시작했던 건 아니지만은. 같은 강릉 단호굿에 가서도 저는 이제 술만 먹었는데 네. 술만 먹었는데 또 저도 장단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네, 사실 이제 사설도 네. 알아듣기 힘들고 네. 예,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도 각자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참 다른데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해진 운명의 길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타학을 하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변신을 또 하셨어요. 철연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사실은 이제 아시겠지만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검은고가 제 전공이었고 그 검은고에 그 젊은 요절한 명인이 있어요. 임동식이라고 하는 이제 그분의 고음반을 이제 선배로부터 받고 야, 이 가락이 좋으니 좀 분석하고 성음을 좀 공부해라라고 고음반을 받았는데 임동식 검은고를 들으려고 이제 딱 틀었는데 같이 듀엣으로 연주하는 음원인 거예요. 네. 근데 임동식 검은고와 다른 소리인데 이 소리가 검은고 소리보다 더 두텁고 가야금 소리보다 더 낭낭한 악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임동식의 그 음악성이나 성음들을 이 악기가 다 쌓아가지고 리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악기가 누구고 이 연주자는 누구지? 라고 그때는 이제 검은고가 안 들리고 이 악기만 들리더라고요. 검은고 때문에 듣게 됐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해 보니 그것이 안학년 선생님 철연금의 연주 철연금이라고 하는 악기였고 임동식의 선배로서 굉장히 음악적으로는 거의 천재잖아요. 안학년 선생님은 그 음반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수소문 해보면서 이제 이용구 선생님이 도움을 주셨죠. 이생강 선생님하고 같이 민속악 활동을 하시는 임경주 선생님이 이 악기를 잡으신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임경주 선생님. 네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작곡하신 그 성창순 선생님께서도 사실 이제 철연금을 하셨는데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안양연 선생님도 판소리 명창으로서 이제 철연금을 잡으셨었고 네네. 임경주 선생님은 원래 가야금이시죠. 네, 가야금. 그런데 이제 잡으셨었고 그러다 이제 거의 이제 뭐 이제 타악 전공이 된 상태에서 이 철연금을 잡으니까 사람들이 이건 또 뭐지 우리 유경환 선생님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데 비교해 보면 아까 이제 철연금의 특징을 이제 뭐 검은고보다도 더 두텁다. 사실 그렇게 두터운가요? 실제 연주해 본 사람으로? 네, 엄청 붙었습니다. 그 여운이 많은 악기여서 사실은 힘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음을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냥 발현하고 끝이 아니라 네. 발현한 다음에 이 왼손이 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끝까지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거기에 대한 미학적 접근이나 연주법에 대해서는 사실 그 성창순 명인으로부터 제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 철연금을 하게 된 건 사실 느닷없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철연금 자체가 철현금이 뭐냐면 현금이 검은고라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예. 그리고 줄이 명주실이 아니라 철줄이 얹어졌다 해서 철현금이거든요. 그래서 검은고를 제가 학습해뒀던 그것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 철연금이 이제 산조만을 위해서 딱 만들어진 악기였지만 이걸 제가 검은고를 학습하면서 영산회상이라든가 그리고 오케스트라로 된 관현악곡이라든가 혹은 프리뮤직이라든가 이런 재즈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면들의 제가 음악 그동안 좀 학습과 그런 무대를 펼쳤던 것에 기반해서 철연금을 조금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뜬금없는 건 아니었고. 네, 예. 그래서 산조만 만들어진 이 철연금을 다양한 장르로 지금 이제 작품화하고 무대 활동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성창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는 제가 인도에서 1년 음악 공부를 하고 나서 선생님부터 전화를 받았고 그런 계기가 돼서 학습을 하러 가게 됐는데 선생님 늘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제가 아까 철연금이라는 악기가 그 여운이 있고 네. 아주 풍부한 저음과 낭낭한 고음이 있다고 한 것이 이제 연주법인데요. 술대를 검은고처럼 잡고 발현을 한 다음에 왼손으로 끝까지 음을 만들어주는 네. 그런 죽탄법을 가지고 있는 악기예요. 근데 성창 선생님 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철연금은 말일세 영이 있어야 되네. 근데 그게 뭔지 말씀 안 해. 영이 뭘까? 젊다는 걸까? 아니면 이 정신세계를 말하는 건가? 저도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예, 그것이 아니고요. 그 소리가 발현됐을 때 울림을 우리 귀에 들을 수 있는 울림 그 다음의 소리.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하고도 맞아 떨어질 수 있는데 들리지 않은 그 다음의 소리까지를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소리들이 이 끝소리까지 왼손의 농옥이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제가 깨달은 바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를 영 있게 타려면 어떻게 타야 돼요? 선생님 말씀 안 해주시죠. 그 레슨법은 딱 그거였어요. 성장님 딱 찾아 이제 악기를 들고 가면 다 보세. 1시간 동안 쫙 타면 끝이에요. 아무 말씀 안 해주셔. 가끔 제가 뭐 요 줄을 튕겨야 되는데 이 줄을 튕겼다. 그럴 때 살짝 선생님이 움찔하세요. 그러면 식은땀 말도 안 해요. 틀렸네 이 말도 안 해요. 계속 그거를 몇 년, 3년, 4년 처음에 갔을 때 선생님하고 제 소리가 완전 달랐어요. 근데 3년째 되니까 같이 탔을 때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게도 작곡하시기 1년 전에 국악방송에서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중주를 탄 음원을 녹음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들으면 두 소리가 이렇게 묻어나는 굉장히 감사한 그런 그 경험을 하곤 합니다. 네, 저도 사실 철연금 소리가 너무 예뻐서 제가 이제 성창순 선생님 한번 이제 뵐 기회가 있어서 선생님 저도 이거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가만 혼자 오서 딱 이러더라고요. 저기 가만히 어디 소문내지 말고 아마 욕심 내셨을 거예요. 윤 선생님 정도 되는 음악가가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진짜
좀 맞아요. 찾아갈 걸 이제 이런 너무 생각을 해서 저희 라이벌로 기회를 놓쳤네요. 네. 근데 사실 다행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아쟁 연주하는 서영호 씨가 촬영금을 또 네네네. 타서 네네. 한번 봤어야 했더니 어머 세상에 악기를 어머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아마 이제 아까 3년 정도 하니까 네네. 좀 이제 귀에 네. 트셨다는데 저는 아마 30년씩 걸렸을 것 같은데 음을 어떻게 네. 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쉽게 봤는데 너무 어려운 악기구나. 네, 그래서 아직 네, 저는 네. 손도 못 대봤죠. 그래서 네, 잘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꼭 이렇게 배우고 싶은 욕심이 있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국악계의 영역을 좀 더 확장이 된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어떤 전공의 영역이 옛날에는 네, 주로 네. 뭐 가야금, 거문고, 거문고. 대금, 비리, 해금 네, 네. 거기다 뭐 이제 아쟁 정도 추가됐다면 네, 네. 이제는 이제 철연금까지 철연금, 그리고 뭐 이제 생황, 타악도 단소, 예. 양금. 예. 타악도 이제 전공의 이제 네, 한 그렇죠. 부분으로 확실하게 네, 이제 네. 자리 잡고 있어서 네, 네. 그 두 가지 철연금과 타악의 그 어떤 그 전공 영역이 확립되기까지 우리 유경화 교수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철연금과 함께 또 그 상상 또 활동을 네, 하셨잖아요. 네, 네. 예. 이제 사실 그 활동이 저한테 의미 있었던 것이 강태한 선생님을 스승으로 네, 모시게 맞아요. 된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4살 때 전통 춤을 계기로 이제 이렇게 수업을 시작했지만 그 중학교 때 현대무용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면서 굉장히 어떤 상상력과 창의력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았었고 그때 저 나름대로 인생의 어떤 그 상상력과 창의력에 대한 확장이 있었었거든요. 중학교 네. 때. 그러다가 강태한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분은 색소폰 연주자시고 네. 그 프리뮤직계의 세계 3대 거장이시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와 이 땅에서 숨쉬고 계시니 저로서는 당연히 찾아뵙고 네. 도대체 그 프리뮤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습이 필요한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죠. 네. 그 상상 트리오의 결성이. 그래서 선생님으로부터는 정말 세상의 모든 소리가 음악이 될 수 있다라는 철학적인 그리고 실제 주법적인 어떤 그 구현해내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 두 부분에 있어서의 저의 그 음악적 상상력을 확장시켜준 굉장히 고마운 저의 네. 스승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정말 되게 특이한 게 프리뮤직을 막 공부할 때는 큰 버스가 옆에서 끼익 하고 브레이크를 잡아 그것도 음악 소리로 들릴 정도로 모든 소리들이 음악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법적으로 그 당시에 강태한 선생님하고 공부하면서 철연금이 전통 주법 외에 다른 다양한 주법들 예를 들어서 트레몰로라든가 손톱으로 현을 긁는다든가 그리고 트레몰로를 하면서 하모닉스를 낸다든가 활대로 긁는다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주법들에 대한 학습이 있었거든요. 프리뮤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된 순간이었고 또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철연금으로 막 여러 주법을 이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죠. 네. 자 스타카토에 대해서 3분 동안 스타카토만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 와라. 예. 스타카토 음을 짧게 끊고 짧게 끊다 보니까 이거는 소리 자체에 힘이 있는 거다.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 내지 않는 철연금으로 낼 수 있는 독특한 주법이 있을까를 딱 연구하다 하나를 찾아냈어요. 다 죽었어 이제. 그리고 실제 무대 위에서 이제 내가 그 스타카토가 뭐냐면은 지금 철연금은 지판이 있고 현이 떠 있거든요. 그쵸, 예. 괴나 안족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현을 아주 높이 들어올려서 심하게 튕기면은 이게 현이 바닥을 딱 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딱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타카토 대박이야. 그래서 실제로 프리뮤직을 연주할 때 제가 이 소리 한번 딱 내주면 다들 당연히 다 죽은 거죠. 네. 그래서 다 죽었어. 이제 그러고 이제 내가 개발한 주법이야라고 굉장히 의기양양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던 차에 독일에서 현대 음악을 공부한 작곡가가 저에게 이제 장단을 배우러 왔어요. 이제 잠시 귀국한 사이에.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이제 프리뮤직에서 나 이런 주법 개발. 근데 그 친구가 한참 이렇게 고민하더니 저 선생님 사실은 그게요. 그 바르톡 스타카토라고 원래 있는 바르톡이 그 바이올린 현을 지파를 때리면서 헐 어떻게 하면 좋냐. 본인은 발견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있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문화가 그렇잖아요. 이게
그 숟가락이라고 스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스푼을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문화 안에서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쵸. 다른 모습으로지만 떠먹어야 되니까. 네, 그쪽에서도 그런 스타일로 한 것처럼 나의 이 주법도 그렇죠. 근데 같은 정말 맥락이네요. 뼈를 깎는 고통으로 내가 만들어낸 거고 네. 했는데 바르톡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구나라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때 그 상상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그 주변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같이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런 음악을 이제 들려줬지만은 사실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걸 안 보던 음악이었기 때문에 그 세 분의 활동을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 강은희 씨하고도 인터뷰할 때도 이제 상상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허인종 씨도 빨리 만나야겠네요. 네네네. 자, 이렇게 정말 뭐 검은고로 시작해서 아니면 더 일찍 이제 무용으로 시작해서 검은고 또 이제 타악, 촬영금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그 종합적인 국악의 전반적인 걸 이제 다 꿰뚫 수 있는 그런 아주 능력자가 되셨고 그래서 이제 뭐 청소년 국악관현악단, 청소년국악관현악단의 어떤 예술감독도 활동하셨고 이제 아주 또 중요한 일을 맡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곧 올해. 7월에. 네, 곧 7월에 아주 제가 링거 투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립극장 여울악 페스티벌 이제 예술 감독을 맡았는데 이 여울악 페스티벌 올해는 그럼 우리 유경화 교수님 맡아서 어떤 점을 좀 더 부각시키는지 얘기해 주세요. 네, 작년 12월에 국립극장으로부터 의뢰를 러브콜을 받고 제가 흔쾌히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거는 제가 지금 이제 인터뷰하신 내용처럼 쭉 그간 저의 삶 자체가 굉장히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용감함 이런 것으로 쭉 그게 이제 저의 성격이겠죠. 네. 또 저의 음악적 색깔이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여울악이 지향하는 어떤 콜라보라든가 그런 감각들이 저랑은 되게 좀 잘 묻어난다고 네. 생각해서 흔쾌히 그 러브콜에 응했고요. 제가 그걸 맡으면서 고민을 한 것은 과연 올해 여울악의 방향성을 어떻게 예술감독으로서 설정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한 결과 그 플레임이 여기 우리의 음악이 있다라는 페스티벌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저는 여기에다가 방점을 두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여기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적인 네. 물론 전통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 와 있지만은 이 시대적으로 지금 여기의 음악이 국악과 더불어서 여기의 음악이 만났을 때의 네. 여울악에서 어떤 음악이 펼쳐질까 멋진 음악이 펼쳐져야 되겠다라는 생각 시간적인 여기 이 시대의 음악을 뜻하기도 하고요. 공간적으로는 이제 국립극장이라고 장소. 하는 예. 여기 예.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두고 싶었고 그래서 그 PD님들과 첫 미팅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지금 여기 이 시대 2020년의 컬러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PD님들 올해의 컬러가 블루라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울악의 그 포스터 보면 아시겠지만 뒤에 예쁜 것 같아요. 블루로 이제 바닥을 해서 올해의 상징 제가 방점을 둔 여기라고 하는 컬러와 의미와 그리고 라인업들이 네. 이제 함께 갈 예정입니다. 직접 이번에도 무대에 또 서는 게 있나요? 네, 그 여울악 페스티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술 감독의 무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원래는 그전 예술 감독님들은 막 2개, 3개씩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전체적인 라인업이나 전체 무대 하나하나의 예술 감독의 정성이 들어가야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데 네. 내가 2-3개 내 무대를 하느라고 그렇게 놔둘 수는 예술 감독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 저는 한 무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폐막작으로 간 거고요. 네. 나머지는 제가 다 고사하고 이렇게 라인업으로 매칭시키고 그네들의 음악에 대해서 조금 예술 감독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 감독의 무대가 필수면 저는 절대 할 일이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너무너무 자꾸 가서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엄청 고생입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 여울악 페스티벌을 보면서 네. 감독을 누가 맡았다는 얘기 들으면 그 사람의 무대가 더 많이 부각되는 걸 사실 이제 많이 봤었는데 네네. 사실 이제 또 맞는 말이죠. 더 많은 그런 네네. 어떻게 보면은 네, 예술 감독의 무대도 보는 거지만 예술 감독의 또 다른 색깔을 이제 볼 수 있는 네. 거라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그 라인업의 색깔
라인업의 소개해 주세요. 방향이 예,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는지. 저의 색깔이 좀 그러니까 묻어나는 그게 궁금해요. 야심작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무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하나는 국립극장 사상 최초로 9시간 연주가 있습니다. 아, 그게 그래요? 오소오소 돌아오소라고 하는 동해안 별신꽃. 네, 그 네. 예술감독인 저에게 음악적 영감을 줬던 장르죠. 그래서 동해안 별신꽃 중에서도 서울에서는 진짜 보기 드문 오깃꽃을 오깃꽃에 사실 저는 막 2박 3일 이렇게 요구했었는데 네, 네. 극장 사정상 네. 좀 힘들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9시간 연주까지 아니 9시간이라 하면 보통 네. 출근하는 극장 직원들도 출퇴근해야 되니까 그럼 너무 9 to 6는 감사해요. 됐다. 네네. 9시간이. 그거를 해주겠다고 하셔서 그러면은 시작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인가요? 아침 아닐 거고. 네, 시작 시간은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네. 잡혀 있습니다. 이런 공연도 처음인 거 아닌가요? 그죠? 그렇죠.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7시에 시작해서 밤을 새서 한 네, 2, 네. 3시에 끝난 네, 거는 네. 몇 번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아침까지도 네. 한 게 몇 번 네, 있었는데 네, 네. 1시부터 네. 그럼 이제 그 무대가 직접 우리 유 감독님이 서는 무대가 되나요? 아니죠. 그 그건 무대를 이제 무대 제가 연출을 하고, 연출을 예. 하고요. 그리고 또 예술 감독의 색감이 묻어나는 그러네요. 무대인 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무대는 마스터 앤 마스터라고 하는 타이틀인데요. 그 판소리가 처음 그 진채선 나오기 이전에는 모든 명창이 그 남자 명창들이었고 여자가 판소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간 없었다가 진채선이라고 하는 여류 명창이 등장함으로써 지금 21세기에는 모두가 다 여류 명창이잖아요. 네. 오히려 그 판소리 남자 명창을 찾기 힘든 그렇죠, 요즘은. 시대로 변해왔죠. 근데 저는 제가 타악 주자로 타악에 대한 학습을 쭉 해오면서 이 고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렇다면은 고수도 이제 여울하게 이 무대에서 스타트로 아마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는 여류 고수들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네. 지금도 사실 실제 무대는 많이 네, 있게 하죠. 메시지를 예, 좀 예.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뭐 그냥 반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곧법 대회를 가보면 여류 고수들이 굉장히 많으나 실질적으로 무게 있는 판소리에 완창을 갔을 때는 아무도 여류 고수는 없죠. 그래서 안 쓰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은 어떤 전체 예술의 음과 양의 기운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일정 정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창자가 남자에서 여자로 바뀐 상황이라면은 고수도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그것의 첫 발자국이 이번 여울하게 마스터 앤 마스터에서 네. 이루어질 건데요. 현재 당대 최고의 사실은 고수가 김청만 정하영 선생님의 네, 네. 또 정하영 선생님 저의 스승님이시기도 하지만 두 고수의 명인이 있으시지만 이 두 분은 이제 여울학을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정말 거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이제 여기에 방점을 둔 예술감독 입장에서 그 아래 세대의 두 인간 문화재를 모셨어요. 어떤 분들이에요? 재밌는 게 전라도의 조용한 선생님, 아, 예. 예, 충청도 대전의 박근영 선생님 두 분이 인간 문화재이시고요. 아마 네. 두 분의 배틀, 일반 무대에서 볼 수 없었던 붓 가락들의 묘수들을 꺼내 놓으실 거고요. 한 무대 같이 서시는 거예요? 네, 같이 섭니다. 재밌겠네요. 그리고 이들의 여류 명고 제자들, 특히 조용한 선생님의 제자인 장인선 씨는 여자로서 대통령상을 거머쥔 고수대회에서 네. 아주 걸출한 여류 고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박근영 선생님한테도 굉장히 훌륭한 권은경 씨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또 배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무대 라스트에는 이 네 분의 같이. 정말 북이 울려 퍼졌을 때 심장이 두근거림이 꼭 있거든요.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네, 뭐냐면요. 제가 특별하게 이 무대는 한정 판매를 했어요. 그래요? 100분 한정 판매. 왜냐하면은 마이크를 쓰지 않겠다 했어요. 네, 북소리를 바로 옆에서 들었을 때 그거 귀가 아주 소름이 좋네요. 돋거든요. 예, 그래서 예. 한정에서 북 가까이에 객석이 둘러
앉아서 그 소리를 바로 귀로 듣고 몸으로 울림을 느끼고 네. 예, 마음까지 닿게 하고 싶은 예술 감독의 네. 의지를 그렇게 한정 판매로 했고 마이크 쓰지 않고 네. 예, 하는 걸로 좀 특별한 무대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소개해 주신 두 무대 말고도 굉장히 관심 가는 게 이제 많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찾아서 네, 와주시면 직접 좋을 것 같다는 오셔서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겠습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인지 날짜하고 장소만 좀 소개해 네네. 주세요. 여우락 페스티벌은 7월 3일 날 오픈해서요. 7월 네. 25일 날 네. 끝을 맺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많은 관객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어딘가요? 장소는 국립극장이고요. 네. 하늘극장과 다로름극장입니다. 두 군데서 완전 들썩들썩 하겠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립극장 이제 주차장 공사가 마무리돼 가고 있으니까 네네. 사실 거기 제일 불편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주차장도 이제 거의 뭐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또 우리 가정도 챙겨야 되고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우리 숙명이죠. 주차, 예, 네. 바쁜데 우리 건강하게 예, 또 네, 뵙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